내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이유는 주변 환경의 정보,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여 나중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되어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향인 중에도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내향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봤을 때 주변 환경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향성을 잘 알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내향인으로서 사람들이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경향이 있어 퇴근 후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감추고 피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무엇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지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향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향인은 어떻게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의 차이. 한스 아이젠크의 연구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를 뇌의 작동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외향성과 내향성은 중추신경계의 기본 각성 수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성 수준은 개인의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활동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며 우리 뇌가 얼마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낮은 각성 수준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는 그들이 외부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낮은 각성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자극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높은 각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높은 각성 상태에서는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들은 독서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각성 상태는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한 자극이 주어질 때 쉽게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인은 시끄러운 파티나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검사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에서 알파파 활동이 낮아 뇌의 활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향인들이 외부 자극에 덜 의존하고 내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내향성과 외향성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을 넘어 뇌의 작용 방식과 신경 생리학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향인의 에너지 소비 전략. 내향인이 사회 환경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기는 그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일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게 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나 개인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근 후에도 이전보다 에너지가 남아있어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시도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 설정. 사회적 활동이나 업무 스케줄을 조정할 때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활동은 과감히 거절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활동 후에는
회복할 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 조절. 대화 참여 방식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룹 대화에 반드시 참여하기보다는 경청자의 역할을 선택하거나 잠깐의 휴식이나 조용한 공간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전 준비. 모임의 목적과 시간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모임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중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짧은 산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셜 배터리 관리. 모임에서 주로 어떤 것에 부담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이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간헐적으로 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임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1대1 대화 선호.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1대1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환경 조성. 집이나 작업 공간을 편안하게 꾸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배경으로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내향인의 감정 활동. 내향인이 가진 감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를 선택하여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자기인식과 수용.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피로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각성 상태를 낮추는 것은 내향인에게 에너지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과 요가는 모두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가에서는 다양한 자세와 호흡법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과도한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명상과 요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내향인이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내향인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각 방법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페이스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